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 진짜 돈의 판이 움직입니다. 군대 철수도 평화선언도 아닙니다. 트럼프가 가장 먼저 꺼낼 카드는 경제거든요. 이미 감세법은 서명됐고 국방 예산은 역대 최고로 뛰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6,000선을 돌파했고 외국인은 이틀 연속 5,500억 원을 쓸어 담았죠. 건설주는 한 달 만에 32% 폭등했습니다. 시장은 종전 자체가 아니라 종전 이후 터질 다음 카드를 이미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을 놓치면 당신의 계좌만 뒤처집니다. 협상 타임라인, 3가지 핵심 경제 카드,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지금부터 전부 파헤쳐 드릴게요. 지금 개전 49일째입니다. 4월 8일에 2주짜리 휴전 합의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종전 협상이 열렸는데 결과는 결렬이었습니다. 보통 여기서 시장은 얼어붙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언론 인터뷰에서 전쟁은 거의 끝났다. 4월 안에 합의 가능하다라고 던진 겁니다. 파키스탄과 이란 고위급이 직접 만나 2차 협상을 중재하고 있고 외신은 휴전 만료일인 4월 21일 직전에 협상이 다시 열릴 거라고 보도했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시장이 협상 결과를 얌전히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퇴하고 배당주만 보시던 박 사장님도 요즘 전화를 걸어오세요. 아니, 협상이 깨졌다는데 왜 코스피는 올라? 이 질문이 정답입니다. 외국인은 이미 움직였거든요. 8주 만에 대규모 순매수로 방향을 틀었고 코스피 6,000선을 선제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국제 유가도 고점에서 서서히 눌리고 있죠. 금융시장은 확정된 뉴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확정되는 순간 이미 늦거든요. 시장은 기대로 움직이고 그 기대가 현실이 되기 전에 자금을 먼저 이동시킵니다. 지금이 딱 그 구간인 겁니다. 2차 협상이 열리기도 전에 외국인 자금과 건설주, 재건 관련 종목들이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봐야 할 건 협상 결렬이라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밑에서 흐르는 돈의 방향입니다. 이 돈의 흐름을 놓치면 뉴스가 확정된 다음날 당신은 고점에서 물리게 됩니다. 트럼프가 종전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 단순히 평화를 사랑해서일까요? 천만에요. 철저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을 친 여론이에요. 지지율은 정체됐고 국민 과반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쓴다며 비판하고 있거든요. 전쟁을 끌수록 본인 발목만 잡히는 구조인 겁니다. 두 번째는 재계의 반발이에요. 유가가 치솟으면서 물가와 금리 상승 우려가 현실이 됐고 JP모건을 비롯한 미국 주요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월가와 실리콘밸리가 동시에 동요하면 트럼프 입장에선 지지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세 번째입니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거든요. 트럼프 본인이 측근들에게 패배하면 탄핵까지 간다고 말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엄살이 아니에요. 하원과 상원 구도가 뒤집히는 순간 남은 임기 내내 식물정부가 됩니다. 감세도, 국방도, 에너지도 전부 막히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40대 자영업자 김 대표가 마트에 갔는데 계란 한 판이 10달러, 기름 넣으러 가니 갤런당 4달러가 넘어요. 이 사람이 투표장에 가서 트럼프를 찍을까요? 안 찍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전까지 국민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전쟁을 질질 끄는 건 사치예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억눌려 있던 경제 정책을 폭발적으로 가동시켜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종전 기대감을 이렇게 강하게 선반영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자, 그럼 트럼프가 꺼낼 첫 번째 카드가 뭐냐? 바로 감세입니다. 2025년 7월에 이미 통과된 OBBA 법안, 이게 풀가동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법안이 왜 무서운지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원래 만료 예정이던 감세 조치를 아예 영구화시켰거든요. 일반 가정의 세금 폭탄은 사라지고 기업들에겐 파격적인 혜택이 쏟아집니다. 핵심은 법인세예요.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내려버렸습니다. 6%포인트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연 매출 수십억 달러짜리 대기업 입장에선 그의 순이익이 수억 달러씩 추가로 꽂히는 구조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신규 투자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구개발비 공제 방식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RD에 100억을 써도 5년에 걸쳐 나눠서 공제해야 했거든요. 이제는 그해 바로 전액 공제됩니다. 설비 투자는 더 세요.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계를 들여놓으면 그 비용 100%를 첫 해에 전부 감가상각으로 털어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보너스 감가상각이죠. 반도체 라인을 증설하는 30대 김상무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작년까지는 1조를 투자하면 매년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해야 했는데 이제 올해 1조를 쓰면 올해 1조 전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올해 세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는 이 효과가 시장에 전혀 안 반영됐어요. 유가 불안, 금리 불안, 공급망 불안이 모든 걸 덮어버렸거든요. 종전이 현실화되고 유가가 안정되는 순간 억눌려 있던 감세 효과가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폭발합니다. 이게 시장이 선반영하는 진짜 이유예요. 그럼 이 감세 효과가 터지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설비 투자가 많고 R&D 비중이 높은 산업이에요. 반도체, AI 서버, 바이오, 산업 자동화 이 4개 섹터가 직격으로 수혜권에 들어갑니다. 연 매출의 20에서 30%를 연구개발에 쏟아붓는 기업들 입장에선 이 비용을 그 해에 전액 공제받는다는 건 순이익이 구조적으로 점프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한국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미국 국적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는 외국 기업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 SK 하이닉스, 인디애나 HBM 공장 전부 수혜 대상입니다. 한국 기업인데 미국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만 챙기지 않습니다. 대국민 현금 지원도 동시에 가동했어요. OBBA 법안에 포함된 트럼프 계좌 제도 들어보셨나요? 미국 어린이들에게 저축 계좌를 개설해주고 정부가 직접 돈을 입금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500만 이상이 가입했고 수많은 가정에 $1,000씩 이미 꽂혔습니다. 텍사스 외곽에 사는 워킹맘 제니퍼를 떠올려보세요. 두 아이의 계좌에 $2,000가 들어온 날, 이 사람이 뉴스에서 감세 정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복잡한 수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 트럼프가 우리 애한테 돈 준 그거, 이렇게 체감으로 박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중간선거 전까지 긍정적인 경제 체감 효과를 국민 일상에 최대한 퍼뜨리는 것.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치밀하게 계산된 포석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지갑으로 설득하는 전략이죠. 두 번째 카드로 넘어갑니다. 에너지 자립이에요. 이번 전쟁이 미국에 남긴 교훈이 뭐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세계 경제가 멈춘다는 뼈아픈 사실이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상당량이 지나는 그 좁은 해협 하나에 글로벌 경제가 인질로 잡히는 구조. 이걸 미국이 직접 겪어본 겁니다. 주유소에 가면 갤런당 $4가 넘어갔어요. 출퇴근에 기름 넣는 50대 트럭 기사 마이크 입장에선 일주일에 기름값만 $200가 사라지는 거죠. 가게가 못 버팁니다. 표심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꺼낸 답이 뭐냐? 외부 지정학 리스크에 휘둘리지 않는 미국 내부에서 완결되는 강력한 에너지 공급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방향은 과감합니다. 기존의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조기 종료시켰어요. 대신 규제를 풀고 화석 연료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급선회했습니다. 셰일 오일 시추 허가가 빨라지고 파이프라인 건설 규제가 완화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친환경을 거의 다 걷어내면서도 원자력 발전소 관련 세액 공제는 2028년까지 단독으로 유지시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트럼프의 에너지 노선은 탈탄소가 아니라 화석연료, 원전이라는 겁니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이고 값싼 전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이에요.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 논리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전쟁 중에 기름값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 본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만들자는 말에 반대할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자국 우선주의 논리와 에너지 자립이 결합된 이 프레임은 선거를 앞둔 정부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명분입니다. 그럼 이 에너지 정책이 만들어낼 투자 기회,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먼저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종전이 와도 국제 유가가 전쟁 이전의 저렴한 수준으로 급락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이에요. 국책 연구기관들의 분석이 일치합니다. 생산 단가, 지정학 프리미엄, 재고 수준을 종합하면 배럴당 80, $90 선에서 지지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미국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은 종전 이후에도 호황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유가가 고점에서 조금 내려와도 여전히 역사적 평균보다 높은 구간에 머물거든요. 이 구간이면 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유지됩니다. 배당도 계속 나오고 자사주 매입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기회는 따로 있어요.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라는 단어의 무게를 몸으로 배웠거든요. 송전망, 변압기, 송전탑, 배전 설비 이런 기초 인프라를 지금 각국이 앞다퉈 재건하고 증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한국의 주요 전력 기기 업체들이 대규모 수주를 받고 있죠. 북미 대형 변압기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전은 더 뜨겁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어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원전만큼 기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대안이 없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핵심 부품 밸류체인 기업들의 시장 규모가 전례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유가 안정화 속도와는 별개로 글로벌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라는 거대한 메가트렌드는 이미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흐름에 올라탄 수혜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카드, 이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국방비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7 회계 연도 국방 예산이 얼마냐? 전년 대비 44% 증액된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전체 국가 예산의 3배가 넘는 돈이에요. 전시 상황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숫자를 처음 본 국방 담당 기자들조차 자기 눈을 의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이 돈이 단순히 기존 무기 사는 데 쓰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선박, 항공기, 드론 같은 방산 생산 능력의 뿌리 자체를 키우는 초기 투자비로 쏟아부어집니다. 조선소를 새로 짓고 항공기 부품 공장을 증설하고 드론 양산 라인을 까는 거예요.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뼈아프게 확인할 일이 있거든요. 전쟁이 터지니까 무기가 없더라는 겁니다. 재고가 바닥났고 생산 속도는 턱없이 느렸어요. 그래서 종전 이후 국방비를 삭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난 빈틈을 메우기 위해 차세대 무기 발주와 작전 인프라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틀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까지 격화되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강도 높게 압박하는 상황. 이게 역설적으로 뭘 만들어내느냐? 뛰어난 기술력과 압도적인 가성비를 갖춘 K방산의 폭발적인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2003년 이라크전이 끝난 뒤에도 미국 국방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건과 안보 강화라는 명분으로 계속 증가했거든요. 이 패턴이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전은 국방 투자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차세대 군비 확장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초보 투자자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 지금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미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숫자가 아니에요. 정부의 국방 예산 확정, 전략 수출 금융기금 신설까지 더해지면서 탄탄한 장기 성장 기반이 깔린 겁니다. 한번 물꼬가 트인 수출 구조는 쉽게 끊기지 않거든요. 기업별로 뜯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압도적인 이익 성장률을 찍고 있어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의 수출 증가세가 실적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독보적인 레이더 기술력으로 차세대 전투 시스템의 핵심품 공급권을 쥐고 있고요. 풍산은 무기 수출에 반드시 따라붙는 탄약 수요를 바탕으로 꾸준한 실적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포탄발 쏘려면 포탄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단순한 진리가 풍산의 해자입니다. 그런데 초보 투자자 사이에서 꼭 나오는 걱정이 있어요. 종전되면 방산주 다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공포 정말 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오해입니다. 폭락하는 건 기대감 하나로 급등했던 단기 테마주들이에요. K방산 대형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 입문 1년 차인 30대 김대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쟁 끝나면 무기 주문 취소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미 국가 간 서명된 무기 계약은 사라지지 않아요. 100조 원의 수주 물량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에 걸쳐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확정된 돈입니다. 심지어 이번 전쟁을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이 자체의 무기 생산 능력과 재고의 심각한 부족을 체감했거든요. 종전 이후 군사력 재건을 위한 추가 대규모 수주가 오히려 K방산으로 더 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포의 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실전으로 갑니다. 투자자가 지금 반드시 봐야 할 핵심 지표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돈의 순환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방산주에 몰렸던 자금이 재건주를 거쳐 반도체 같은 성장주로 이동하는 명확한 패턴이 보이거든요. 이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지 매일같이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종을 주목하세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중동 피해 지역 인근에서 막대한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선점하고 있어요.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투자의 초입 단계에서 이 건설사들의 실제 수주 소식이 뉴스로 터지는 시점이 1차 변곡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시장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두 번째는 유가의 하락 속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름값이 빠르게 안정돼서 기준선인 WTI 배럴당 85달러를 확실히 깨고 내려가야 비로소 물가 불안이 해소되고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납니다. 금리가 빠져야 반도체, AI 같은 기술 성장주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르는 구조거든요. 유가가 이 레벨에서 버티면 감세 효과도 절반밖에 못 누립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코스피에 8주 만에 유입된 외국인 대규모 매수세.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지속성으로 판가름 납니다. 단순 단타성으로 하루 이틀 들어왔다 빠지는 돈인지 아니면 3일에서 5일 이상 연속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진짜 자금인지 이걸 매일 장 마감 후에 확인하셔야 해요. 외국인의 연속적인 대규모 순매수. 이게 뭡니까? 맹목적인 기대감을 넘어서 시장의 진짜 종전 랠리가 본격 시작됐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수급 신호입니다. 뉴스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는 신호. 이게 전문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예요.
그런데 장밋빛 시나리오만 보면 큰일 납니다. 리스크도 반드시 짚어야 해요. 첫 번째 리스크는 지정학입니다. 2차 협상이 또 결렬되고 원유 수송로가 장기 봉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74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찍히는 순간 세계 경제는 치명타를 입어요. 모든 장밋빛 전망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금리입니다. OBBA 감세 법안 때문에 향후 10년간 약 4조 5천억 달의 세수 결손이 발생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구멍을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해요. 국채가 쏟아지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 전체가 강하게 눌립니다. 감세의 긍정 효과와 재정 적자의 부정 효과가 서로 부딪히는 복잡한 구조.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세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IMF가 이미 경고했죠.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올렸거든요. 경제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 국면에서는 단순한 테마 투자가 통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목이 필수예요. 그래서 월가의 거물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트럼프의 3대 경제 카드, 감세, 에너지 자립, 국방력 강화. 이게 즉흥적인 임기응변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장기 구조적 엔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투자자가 걸어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단순한 종전 소식이라는 단기 이벤트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에요. 종전 이후 위기를 발판으로 본격 가동될 미국의 거대한 구조적 메가 트렌드,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와 K 방산, 이 세 축에 확고히 올라타야 수익이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확정된 협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코스피 6,000선 회복, 재건 섹터의 폭등, 전부 미래의 종전 기대감을 강력하게 선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집중해야 할 진짜 기회는 종전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억눌려 있던 3대 경제 카드, 감세, 에너지, 국방이 실물 경제에서 본격 가동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2차 협상 전후로 WTI 유가가 배럴당 90달러의 심리적 지지선을 깨고 하락 안정화되는지, 외국인 매수세가 3일 이상 연속으로 이어지는지, 이 두 가지 숫자를 매일 확인하세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구조적 흐름과 정확한 데이터, 이게 진짜 수익을 만드는 기준입니다.